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영술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코스피가요 5,000포인트를 넘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6,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회의에 앞서서 축하하는 박수까지 터져 나왔는데 먼저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현황판을 좀 봐주십시오. 코스피가 지금 6,000을 넘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가가 정상화되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주 오늘 역사적인 코스피 6,000으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6,000을 돌파한 날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모셨는데 왜 이 장면을 보여드리면 5,000 넘었을 때요. 네네.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합당을 발표해가지고 예. 그게 가려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이제 5천 넘은 지 불과 이제 뭐 한 달도 남짓 해서 지금 6천을 또 돌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축제 분위기고 그러니까 박수를 유도하면서 굉장히 어떤 기존의 그런 부분도 의식했을 수는 있겠죠. 예. 화합의 장면들 그리고 축하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장면들을 더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의미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어쨌든 투기적, 투자적인 어떤 금융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렸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에서도 계속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예. 이런 법적인 백업을 통해서 훨씬 더 정부가 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아마 이렇게 화합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강성필 부대 그때 5,000 넘었을 때하고 지금 6,000 넘은 오늘하고 그 사이에 뭔가 당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사실 청와대와 관련해서? 5천 넘었을 때 제대로 이제 홍보를 못 해가지고 예. 당에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국민들한테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6천 또 앞으로 7천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 정말 제대로 서포트하자라고 이제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재명도 들어와가지고 이게 부동산 정책도요. 예. 과거에는 대책이었습니다. 일이 터지면 땜빵하는 대책. 근데 이제는 정책. 그야말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시리즈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4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저희 여당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럴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안 그 당청 갈등 논란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는 방식이 기사를 하나 공유를 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쓰는데 이번에 공유한 기사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안이라고 대통령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 그런 기사였다고 합니다. 기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뒷전으로 밀린 적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다라고 일단은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 갈등설이라든지 뭐 이름도 이제 장명을 막 하잖아요. 명청 갈등 뭐 여러 이름을 할 때마다 청와대 이제 인사들과 여쭤보기도 합니다. 예, 뭐라고 각 파트별로 물어볼까요? 여쭤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답이 돌아옵니다. 대통령과 당 대표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를 아주 잘하고 예. 있다라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일부러 어떤 외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 거냐? 그래서 여러 루트로 물어봤고 예. 최근에 다시 또 물어봤습니다. 그 기존에는 그럼 어땠냐 했을 때 거의 한결같이 두 분 간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다만 이제 방법론이나 어떤 시차 이런 것들에서 일부 있었겠죠. 현상들이 있었겠죠. 본질적으로 굉장히 잘 통하고 있다라고 초지일관 관계자들 여러 관계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뭐 한 달 사이에 보면은 정청래 대표 당과 청와대가 이거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죠. 영상을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서는 실용주의자입니다. 막 밀어붙이라는가 보다 하고 막 하면 네네. 대통령은 왜 당이 자꾸 요즘 왜 이래요? 또 이러신다고요. 지난번에 그러면 정청래 대표한테 반명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도 경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다라는 저는 말씀이세요? 농담으로 봅니다. 이분이 농담이 약간 반어법 농담이 많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는 반명은 없습니다. 다 친명인데 네. 그 안에 정 대표와 약간의 친소관계가 있는 지도부들은 분명히 있어요. 저 때요. 8일 고위 당정 회의할 때 저 때는 조금 뭔가가 있지 않았냐는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예. 좀 이제 청와대하고 대표실하고 당하고 조금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라든가 어색한 마음이라든가 좀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출이 되기도 했죠. 네, 모두발을 그래서 해서. 전날도 사실 제 기억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당이 좀 제대로 좀 입법 속도 좀 내달라라고 네. 또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어쨌든 과거에 저렇게 좀 스텝이 안 맞았던 면은 있지만 사실 그때 교훈 삼아가지고 지금은 당에서도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예. 어떤 청와대라든지 정부의 어떤 일정과 좀 조율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저는 불협화음을 좀 보여서 안 될 것 같다. 반면 교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청와대가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 여당일 때는 예. 당연히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 운영하면서 필요한 개혁 입법, 선진 입법에 대해서 법안으로서 마무리,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 여당이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 여당일 때는 당 대표보다 원내 대표가 조금 빛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최근 한 달간의 이렇게 변화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그 전체적으로 조율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요. 예. 외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일부 우려했었던 분들이 있지만 외교력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조율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력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사실 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친화력이 좋으냐, 이렇게 어떤 갈등 조정 능력이 좋으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현상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많은 비판이 있다는 거 대통령이 잘 아시겠죠. 예. 그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직접 소통을 상당히 능히 하시고 또 간접적인 직접 간접을 잘 구별해서 하는 아주 탁월한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아마 갈등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 이런 조율 이런 것들이 참모들 역할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 어느 정도 그게 완결이 됐다라는 마지막 방점을 찍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때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도부였나요? 이게 밥 먹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농담으로 혹시 반명이세요라고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봤을 때 이게 상당히 뼈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열은요 정말 아주 작은 의심과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예. 지금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 패널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미사역으로 민주당 내에 또 당정 간의 갈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예. 봉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봤을 땐 이미 민주당이 분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화하고 많을 있다.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이른바 뭐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 사이에서도 가서 댓글 봐보십시오. 정말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들끼리 서로 뉴 이재명 말 안 된다. 뭐 민주당의 적통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당장은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갖고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당정 간의 권력 관계를 보면 분명히 한쪽이 우위에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봉합된 것 같지만 저는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에서 본격적으로 그 갈등이 정말 내전에 준할 정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에게 반명이세요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 일종의 농담이죠. 예. 농담이라는 것도 권력의 상하 관계가 명확할 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에게 농담하지 밑에 있는 사람이 저런 농담했다가는 바로 잘리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 방금 분화한다고 했잖아요. 분화하고 갈등하고 제가 봐서 좀 다른 영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분화라는 것은
주식회사 친명 아래 자회사들끼리 분화가 막 돼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갈등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청래 지금 현재 당대표와 앞으로 당대표를 준비하고 있는 당권 주자들의 각각의 지지자들이 분화했는데 그 각각 분화된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분화는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분화된 사람들이 대통령과의 갈등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아니 그런데 이게 최근에 그 이제 갈등인 거죠. 그 분화는 이제 갈등에서 시작된 건데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는 모임에서 그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투표가 있었어요. 강세였죠. 예. 예, 그래서 81%라는 압도적인 표로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퇴를 당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갈등을 보여주는 단면이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힘이 세니까 그게 눌려 있는 거지. 그 갈등은 언제든 터질 여지가 근데 있죠.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화와 진화, 갈등을 겪으면서 분화와 진화를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방향이냐, 서로 같이 자멸하는 역시너지를 내는 그런 분화와 진화의 과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기업들도 보면 새끼 호랑이를 키워서 갈등이 돼서 나중에 굉장히 싸우는 경우가 있죠. 같은 기업 내에서 분화 진화하면서.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방향이 그런 거냐?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 건전한 당내 항상 있을 수 있는 어떤 공론의 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갈등이라고 봅니다. 있다고 한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저희 좀 나오시는 여권 패널 분들도 지지자들의 비판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저도 사실 예.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뭐 내란 세력을 척결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부대변인으로서 당당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예. 이 당내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 사직서를 내야 되나 할 정도로 사실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 또 돌이켜 보잖아요. 여당인데 지금 당내 당권 주자들끼리 뭐 서로 경쟁을 하고 그 심해지면 갈등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이게 없다면 이건 공산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비교했을 때 지금 민주당의 이것을 뭐 아우 갈등이다 뭐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과도한 공세라 저는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지자들 간에 그런 거는 조금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까? 아직도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지방선거 끝나고 네.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역대 양당이 이 총선 공천권, 즉 국회의원의 공천권이 걸린 전당대회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정치의 어떤 순리상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대신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당권을 가져가신 분들이 또 당권을 놓친 분들을 배려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과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의힘을 계속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모임이 공치모라는 모임인데 이제 아예 민주당의 공식 기구가 됐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에서 해야 될 일은 뚜벅뚜벅 따박따박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국정조사를 가려면 당 지도부가 결심해주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별반 뭐 관심 반응 실행이 없었어요. 국정조사하고 공소 취소를 추동할 수 있는 모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필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105명이 가입하신 거고 그래서 이 모임의 필요성을 인정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동참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치모나 모임이 생기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국정조사 모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10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는데 이 모임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에서 아예 공식 기구로 했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제 기존의 그 조작기수 대응 특위의 이제 임명 관련해서 예. 특위위원장 임명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당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 간에 이제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공치모라는 모임이 생기면서 또 공치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또 논란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양쪽이 이제 다 논란이 있던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결합되는 형태죠. 결과적으로 보면 당내 공식 기구로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외부적으로 비춰지던 어떤 갈등 양상, 당원들 간의 어떤 논쟁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합쳐져서 훨씬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그게 공치모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당 대표께서 비공식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기구로 한다라고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지금 안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축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공치모라는 일단 의원들의 모임으로 돼버리면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뭐 친명 사단이냐, 예. 친명 조직이냐 이렇게 사설 조직으로 봐버리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당내 기구로 들어오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당내 기구에서 당론에 따라서 하는 역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참 탁월한 신의 한 수를 두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생각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건 또 당내 공식 기구건 비공식 기구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본질이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 또 많은 민주국가에서 삼권 분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입법권이 행정권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하라고 하는 거지 지금처럼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치 행정권에 대해서 겁박하는 형식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더군다나 정권이 바뀐 지가 이미 8개월 넘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이미 정권이 검찰 행정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과거에 검찰이 잘못된 기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근거를 들어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 공소 취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꾸만 공소 취소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일이거든요. 반론을 듣고 넘어갈게요. 근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아니 나경원은 어땠어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으로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주장대로 따진다고 하면 만약 행정부에서 검찰에게 공소 취소하세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저희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증거로들로 봤을 때는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 조작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논란이 되는 인물이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인데 과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상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수 진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당시에 보면 너무 자. 지금 막 옛날에 19년 걸 가지고 자꾸 캐물을 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현주를 제가 뭐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진영별로 사실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을 달리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해명을 이제 매불쇼에서 한 내용인데 2019년 5월하고 6월에는 이제 이런 강연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혁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보수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다시 소환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신영환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이제 민주당 쪽에 있다가 이제 보수 아마 그때 무소속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무소속인데 보수 진영에 있는 보수 진영 쪽으로 이제 좀 기울어 있는 아마 그래서 그 입장을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 정무적 그런 이제 가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데 우선은 그 매불쇼를 보고 이제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당원들이라든지 지지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거나 갈등의 요소가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이 이제 자기 그 설명 해명으로 이제 출발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감정적인 해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선 같은 게 이제 건드려진 것 같은데요. 기회주의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은 이제 각각 그분의 삶의 전체적인 가치를 관통하는 걸 보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딱 어떤 특정 현상만 놓고 이제 재단할 수는 없겠는데 저때 이제 강연 내용 이런 걸 저도 전체를 다 자세히 보지는 못해서 그런데 특정 지금 나오는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 민주진영에서 상당히 이제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과정과 이 이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나 보수정당 쪽에서 그렇죠. 있다가 온 사람으로서 제가
강의했던 거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밝히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이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이제 공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 발언을 알게 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약간 반발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이 아니라 많이 반발하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얘기는 뭐 감추는 것보다 차라리 공개해가지고 한바탕 딱 하고 나서 끝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털고 넘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당은요. 그래서 종교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꿨을 때는 그에 따르는 감수해야 될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본인의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지만 또 보수정당으로 넘어가셨고 예. 또 가서 보수정당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다시 민주당 품으로 돌아오셨으면은 그에 따르는 저는 공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갚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했던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이것들이 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예. 이것을 과도하게 억지로 변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혹은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큰 분노와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예. 그리고 또 당 내에서도 이러한 우리도 이제 대선 때부터 중도 우파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당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선출된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단어로 지적은 하되 감정적인 단어로 비판은 하지 말자, 비난은 하지 말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박스쿨이라고요. 이제 극우적 색채를 띠는 교육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주관하는 단체가 여기냐 아니냐 뭐 또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현주 최고위원의 해명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적도 없고 거기에 아무 관련도 없고 전혀 모르는 단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그 프레임 자체가 무슨 뭔가 이렇게 그 여론 조작 이런 거하고 연결이 자꾸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은 정치를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이현주 최고위원은 몰랐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해명이. 뭐 안다 모른다라는 평가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본인만이 안다 모른다라고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거 알고도 거기서 강의했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가뜩이나 잃고 있는 본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든 뭐 진보 진영 내에서든 더 확산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모르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현주 의원이 과거에 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분명히 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역사적인 인물에는 공과 가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공을 높게 보냐 과를 높게 보냐 이런 평가의 기준 좀 다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온 건국과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었던 말 뭐 뺄 말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누가 지금 자꾸 제기하고 있느냐. 예. 조국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이현주 의원이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청래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반작용에 의해서 조국혁신당에서 이현주 의원의 어떤 정치적 과거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프리덤 칼리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프리덤 칼리지 정확하게 이제 리박스쿨의 전신이라고 하는 거고 이현주 최고위원은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당적 변경한 거 그래픽 한번 보여드렸는데 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러니까 이현주 최고위원의 과거까지도 이제 다시 소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적 변경한 과정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 뭐 다들 뭐 정치권에 관심 많고 오래 계셨으니까 좀 많긴 많네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탈당이나 뭐 출당이나 뭐 예. 뭐 제명이나 여러 이제 과정들을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보수 진영의 전문가로 발탁됐다가 탄핵을 당하면서 예. 입 바른 소리를 아주 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그러면서 이제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이렇게 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이나 내용을 정확히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시점별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일과 또 뒤에 있었던 일이 가치적인 측면, 개인의 어떤 신념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봐야 되겠죠. 여기 네. 아니 저 당은 뭐 실제로 진짜 다 옮긴 건 맞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현주 의원을 제가 좀 두둔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이현주 예.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민주당 들어갔었을 때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죠. 직접 영입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대해서 이제 묻어두고 이제 영입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이 됐는데 지금 아주 때늦게 이미 과거에 대한 발언들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입이 된 거고 그리고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게 아니라 예. 자기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조국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대한 행태들을 갖다 비판했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합당을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 합당이 무산됐다고 해서 특정 진영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뭐 건전한 공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네 당에서 이젠 국회의원도 만들고 그리고 최고위원까지 만들었던 사람을 갖다가 예. 과거를 다시 소환해서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이하네요. 진짜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당 의원을 비호하는 발언이요. 여기가 다 보수 진영이죠. 국민의당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박선필 분들 네. 정작 당선은 진보 진영 민주당 계열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좀 바로잡아야 될 거는 예. 뭐 참 이런 말씀 드리기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희가 과거의 발언을 모두 다 알았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조영수 대변인께서도 본인이 한 말 다 기억하십니까?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제 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몰랐던 발언이 소환됐고 그 발언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다고 하면 다소 또 어색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올 때도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예. 또 당에서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다시 영입을 해서 또 국회의원을 만들었을 때는 예.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오해라든가 해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덮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현주 의원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되는 거고 또 그걸 듣는 사람도 뭔가 못마땅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지 말라. 저는 그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은 아니,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비판에 아예 공개적으로 선봉해서 아주 강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 논란 이후로 약간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이런 게 퇴색이 좀 됐나요? 당내에서?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A는 A고 B는 B니까 막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조국 혁신당에서 합당에 반대하는 이현주 의원을 공격하는 소재로서 과거의 발언을 끄집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건 분리해서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합당에 반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네. 가지고 우리가 뭐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 있는 것은 이 합당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감정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섞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당내 논란이 있으면 이게 누구 좋을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에 자극하는 그런 단어는 쓰지 말자. 그리고 이현주 의원도 들어보고 뭐 이것을 해명하고 뭐 억지로 뭔가를 덮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네.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평가받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실제로 얘기를 당시에 이제 이현주 의원이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황당하죠. 어제까지 같이 있다가 갑자기 넘어갔으니까 네. 뭐 전혀 뭐 예열도 없이 가버리셨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었을 때 그 보수의 아이돌, 보수의 여전서다 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였어요.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그 수많은 영상들의 제목들이 지금 재생되고 있는 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건 제목만 봐도 금방 아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영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감안하고 받아들여 놓고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보기가 좀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